외국어로 의사소통이 왜 어려울까?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 부족이다. 설명 부족이다. 설명을 부족하게 하기 때문에 외국어로 의사소통할 때 가장 어렵다. 의사소통만을 놓고 볼 때는 모국어인 한국어로도 의사소통이 그렇게 잘 된다고 볼 수는 의도치 않게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진행을 할 때 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칠 때 그 내용을 서로 배우거나 아니면 전달받은 사람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하지 않을 때 의사소통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하나의 큰 틀에서 큰 테마로 봐야 됩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언어만 의사소통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일정, 계획, 과정, 그다음에 목표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단순한 의사소통은 언어의 어떤 가장 기초 기능이기 때문에 뭐 여행을 하면서 외국어를 사용할 때 나는 의사소통이 충분히 돼.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가격이 얼마인지, 뭐 음식은 어떤 음식을 내가 선택할지, 그리고 음식의 어떤 맛을 위해서 어떤 조미료를 선택할지. 이런 것은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이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주고받는 식의 어떤 그 의사소통이라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좀 더 한 단계 높게 가면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계획 같은데 어떤 것을 수행해야 될 때의 의사소통.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이 목표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주고받는 식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면, 나처럼 해봐 하고 그냥, 아, 따라하기. 아니면은 상대방이 하는 것을 내가 따라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큰 어려움이 없는 거죠, 의사소통. 언어 교환을 할 때도 사실은 초반 1년간 언어 교환이 대부분 주고받기식의 어떤 언어 교환이었다면 그 음성 언어에 집중하면서 말에 집중하면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선택이 주고받기식이 아니라 요구하고 제공하는, 지원하는, 요구하고 지원하는, 제안하고 지원하는, 제안과 지원, 요구, 요구하고 어, 제공받는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자면 제안 그리고 지원, 어떤 것을 서제스트하고 제안하고 그다음에 서포트, 내가 그걸 서포트하고, 그러니까 제안과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 그러니까 주고받는 방식, 그다음에 요구하고 제공하는 방식, 그다음에 제안하고 지원하는 방식. 뭐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분명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성이 다르더라고요. 주고받는 방식이면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면 상대방이 좋으면 받는 거고, 상대방이 주면 내가 좋으면 받는 거고. 그러니까 주고받는 방식은 물물교환이니까 가장 그 기초적인 거죠. 의사소통에서도 주고받는 방식이 서로 인사하기,
서로 안부 묻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물건 사고 팔기, 약간의 흥정하기 등등, 흥정하기 등등은 그냥 주고받는 거. 가장 기초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 요구하고 제공하는. 요구하고 제공하는 거는 좀 강압적인 부분이다. 근데 필요는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수동적이야, 되게. 능동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 수동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시키는 것만 하거나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게 수동적인 사람인데, 능동적으로 하지 않는데, 그럴 경우에는 내가 어떤 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안을 했는데, 어, 능동적으로 안, 다 못하는 거지. 그 제안을 못 따라가는 거그 제안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니면은, 왜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제안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동적인 경우에는 좀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 좀 해줘. 이렇게, 라고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구를 했는데, 나 안 해. 뭐안 하면 말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언어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갖다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을 하거나 이럴 때 선택은 분명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어느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꾸준히 해서 서로 결과물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이 성장해야 되고 같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게 이제 의사소통의 어떤 분야,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이 돼야 그걸 원만하게 잘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배우는 입장에서도 똑같이 아니면은 동등하게 그냥 서로 주고받는 입장 또는 요구하고 제공하는 입장, 지원하고 제한하는 입장에서도 똑같이 그런 밸런스가 나와. 선택의 문제니까 선택 안 하면 이제 그만인 거죠. 그냥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을 했는데 오케이 했어요. 근데 의사소통이 안 되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도 할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막상 해. 근데 결과물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게 나와요. 의도하지 않은. 그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서로가. 어쨌든 요구하고 제공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수동적이거나 이럴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제안하고 지원하는 거. 조금 더 부드럽죠. 제안. 이것 좀 합시다. 해! 이게 아니고. 이것 좀 해줄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거. 조금 더 부드러운 거. 요구하고 제안. 그 다음에 제공하는 거하고 지원하는 건 좀 다른 거죠. 제공은 그냥 주는데 제공이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준다와 제공한다라는 거하고 어떤 차이인 건 주는 거는 그냥 툭 던지는 거 그냥 가져 이렇게 하는 거고 제공이라는 것은 그래도 뭔가 좀 잘 정리된 뭔가 좀 필요로 하는 것을 갖다가 딱 준비해서 쓸 수 있게 딱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좀 제공. 그다음에 지원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사소통 관점에서 보면은 제안과 지원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계별로 봤을 때 주고받는 거는 의사소통이 너무 쉬운 거예요. 고민의 대상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냥 따라만 하면 돼. 그냥 받으면 되고 나는 주면 되고 나 역시도 받고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구와 제공은 다르다는 거죠. 상대방이 요구했을 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제공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것을 해줘야 되니까.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제안과 지원은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그 니즈,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 의사소통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외국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의 그 의사소통은 전혀 모국어하고는 다르다라는. 내가 외국어를 사용해서 근데 상대방은 모국어이죠. 그러니까 내가 외국어를 사용을 하는데 상대방은 모국어야. 그러면은 나의 설명이 상당히 부족할 수가 있다는 그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거죠. 결국에는 내가 외국어를 쓰니까 내가 뭔가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이에요. 만약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한테 내가 그 어떤 것을 제안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좀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한국어로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베트남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베트남어로 설명을 해야 돼. 베트남 사람에게. 그러면은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만큼 나의 설명은 부족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문제는 결국에는 외국어를 쓰는 사람에서부터 나온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단순히 그냥 외국어 잘하면 되지. 물론 잘하면 되죠. 모국어처럼 잘 쓰면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결국 그 문제는 해소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단계에서 어떤 것을 제안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냥 무조건 외국어를 잘하는 것이 답인가? 그거는 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면은 잘할 때까지는 의사소통을 하지 말라는 건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의사소통을 하면서 잘해야 돼요. 어떤 과정을 거쳐가기 위해서. 그리고 단순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고받기보다는 또는 요구하고 제공을 할 필요도 있지만은 제안과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업무를 처리한다 그러면 확실히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핵심은 그런 거. 명확한 설명, 명확한 설명 부족이다.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 잘로를 통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로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잘로 프로젝트가 효과가 있어요. 이제 그 과정이 조금 이제 단계별로 가야 되다 보니까, 잘로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효율적으로. 뭐 베트남어를 배우는 나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로가 더 필요하지는 않아요. 카톡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내 입장에서 순수하게 아, 그 잘로를 통해서 지금 베트남어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도움을 줄 의사까지는 적극적으로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좀 제안을 하니까 요구를 하니까 그래 뭐 해줄게 뭐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뭐 내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 프로젝트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의도하는 대로 안 따라온다는 잘 모른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나는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상대방이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의도하는 것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의도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했나 그랬나 라를 생각해 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잘로 선생님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를 정확하게 내가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고민이 돼서 의사소통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의사소통 문제에서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AI한테 해달라고 해요. AI가 어떻게 의사소통에 대한 것을 분석할지. 사실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학문 분야이기도 해요. 외국어로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세 가지 단계별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give and take 방식, 주고받기 방식, 그 다음에 request support, 요구하고 제공하는 방식, provide, request and support, 요구하고 제공하는 방식, 그다음에 suggest and support, 제안하고 지원하는 방식.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해서 외국어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원만하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사소통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AI가 아주 훌륭한 두뇌를 가진 척척 박사, 부리부리 박사인 것만 확실합니다. 챗GPT 5가 조금 더 그런 점에서는 훨씬 더 확실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는 것. Translate into Korean, English and Vietnamese above. 그 훌륭한 AI를 사용을 안 하면 손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고 세 가지 단계별 의사소통 방식과 외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운 이유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단계별 의사소통 방식, give and take, 주고받기 방식, 특징. 가장 기초적인 의사소통 형태. 내가 주면 상대방이 받고 상대방이 주면 내가 받는 방식.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거래, 교환, 인사, 정보 전달 등의 사용. 예, 음식 주문, 가격 문의, 길 안내, 인사 만등. 장점. 부담이 적고 빠르게 의사소통 가능. 복잡한 설명 없이도 진행 가능. 단점. 선택의 폭이 제한된. 깊이 있는 협력이나 공동 작업에는 부족한. 리퀘스트 앤 서포트, 요구하고 제공하는 방식. 특징.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맞춰 자원을 제공. 수동적인 상대방을 행동하게 만드는 데 이유. 프로젝트 협업 교육에서 자주 쓰임. 이 부분을 작성해 주세요.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목표 지향적이고 실행력이 높고 필요한 것을 빠르게 확보 가능. 단점. 요구가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음. 관계가 덜 형성된 상태에서 사용하면 거부감이 생깁니다. Suggest and support. 제안하고 지원하는 방식. 특징. 선택권을 주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줌.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 예, 이런 방법을 어떨까요?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단점. 상대방의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어요. 장기적인 협업과 관계 영상을 줘요. 단점, 상대방이 동기부여가 부족하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외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유, 설명 부족.
explanation,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언어로 표현하지 못함. 특히 외국어로는 단어, 문법, 뉘앙스, 한계 때문에 정보가 축소되거나 축소되거나 어렵다. 향후 기대 불일치, 내가 의도한 내용과 상대방이 이해한 내용이 다름. 계획, 목표, 방법을 서로 다르게 인식해 결과물이 옵니다. 문화적 관습적 차이. 같은 표현이라도 다른 문화에서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수 있어. 모국어 버브의 부재. 모국어로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외국어로는 돌려 말하거나 단순화해요. 이 과정에서 핵심이 빠지거나 오해가 생깁니다. 외국어 의사소통 문제 해결 방안, 단계별 접근, 단순 주고받기, 이벤트 프로 기본 신뢰 형성, 필요시 요구 제공, 리퀘스트 서포트로 실행화, 단기적으로는 제한 지원으로 자발적인 이 단계적 세 가지를 의사소통하는데 아, 어떤 언어 교환인 경우에는 좀 더 점진적으로 그 사람과 공감을 하면서 발전하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 명확한 설명과 복잡한 내용을 3단계 세 문장으로 요약하는 시각적 그림표 예시성 피드백 루프 만들기 내 말이 맞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습관. 예, 제가 말한 내용을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언어 맥락 동시 전달, 단어만이 아니라 목표, 과정, 기대, 결과를 이제 외국어 다시 발음도 전달도 그렇고 쉽지가 않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 아, 문자로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 전달, 아, 말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저 의사 전달이 잘 안 되고 말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말로만 그러면 문자로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쩔 수가 없네.